네, 안녕하세요. 세포언니 세연입니다. 협의이혼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협의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바람피는 얘기 이렇게 저희가 하면서 외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연 내가 그 사람이 나랑 헤어지고 싶은지 안 헤어지고 싶은지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나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보다 내가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보자고요. 내가 이제 이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은 변호사도 TV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어떤 변호사분이 얘기했는데, 이혼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협의 이혼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면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고, 두 번째 또 재산분할을 하면 거기서 5%에서 10% 정도 또 변호사한테 가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협의 이혼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람이 나서 오히려 집을 나가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시 돌아왔는데 내가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왜냐면 나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긴 해야 되겠다, 이제는 쟤 없어도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협의 이혼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서류는 어디서 구하냐, 협의 이혼 서류는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죠? 법원, 가정법원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전부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아는 변호사님한테 부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 지시면 서류 다운받는 곳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정법원에 들어가시면 그 이혼 서류가 모든 게 다 되어 있고, 양육권에 대한 서류도 그 안에 다 작성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협의 이혼이 복잡해요, 여러분. 복잡하고 서류도 쓸 것도 굉장히 많고요.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서로 합의를 봐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양육비부터 해갖고 일시불로 줄 것이냐, 월로 받을 것이냐는, 또 이 면접 교수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결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어릴 때 어떻게 할 거냐, 난 근데 면접 교수권을 주고 싶지 않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면접 교수권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이런 것들을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서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거를 대신 작성해주는 법무사를 찾거나 변호사를 찾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하죠. 하지만 이제 협의이혼인 만큼 두 분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서류는 가정법원에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서류보다 우리가 협의이혼을 어떻게 잘 협의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요. 만약에 우리 지금 이 전제는 내가 이혼을 하고자 결정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이혼을 요구해서 저 사람이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자면 내가 이혼이 하고 싶다라고 결론이 났을 때 이혼을 하시는, 일단 저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이럴 경우는 조건을 조금 더 유리하게, 그럼 네가 이혼을 요구하니까 나한테 이러이러한 조건을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증을 받고 이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은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이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데는 조정이혼이 좋긴 한데, 협의이혼 속에서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는 이제 공증을 하고 이혼하러 갔을 때 그 법원에서 서류를 접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판결을 협의이혼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협의 본 거 맞나요? 라고 얘기할 때, 협의서 내용을 읽을 때 그 접수를 받는 분이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인데, 그분들 앞에서 이 협의서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이 내용을 저희는 협의를 받습니다 해서 땅땅땅 받으시면 그게 딱 협의서에 들어가고 법적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냥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증이 반드시 필요하시고, 만약에 저쪽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 거다, 유책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게 우리나라의 이혼법이긴 하지만, 저쪽의 유책이 확실한데도 이혼을 안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이제 그 사람하고 이혼을 하고 싶어서 협의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다. 그 사람하고 협의를 잘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위자료는 청구를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할 테니까 네가 이혼을 이렇게 하자, 아니면은 위자료 없이 재산 분할만 하자, 이런 정도의 제시를 하셔서, 그 대신 유책 배우자의 유책이 너무나 확실하다, 만약에 폭력성을 띤
배우자다 했을 때는, 아이들도 학대하는 배우자다 했을 때는 친권까지도 웬만하면 다 가지고 오시길, 협의를 하시기를 저는 원하고요. 이혼의 조건이 서로에게 내가 이혼을 요구해야 되니까 저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마시고, 두 분이서 두 분 다 이거는 손해는 아니다 라는 선의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협상이라는 게 협의 이혼도 협상이잖아요. 그죠? 협의를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처음부터 내 조건을 너무 정당하게 우리가 10만 원이 있으면은 야 우리 5만 원씩 나누자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5만 원씩 나눠지게 되지 않고, 웬만해서는 내가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쪽에 유책이 있다고 해도 이혼을 하고 싶은 건 나잖아요. 그럴 경우는 10만 원 있을 때 5대5로 하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제안을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8을 가질게, 네가 2를 가져 이렇게 나오면은 저쪽에서도 이건 아니지 싶어서 제시를 조금씩 해올 거예요. 아니야 난 그래도 5는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협의가 쉬워지지, 처음부터 공정하게 우리는 공정한 사람이니까, 그죠? 이렇게 나는 공정해 뭐 이런 마인드로 야 그냥 5대5로 하자, 너 5만 원 나 5만 원 하자 이렇게 해서는 절대 내가 먼저 제시하면서 그게 5만 원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모든 조건은 나한테 유리한 것 쪽으로 이제 협의를 제시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협상을 해가시는 거예요. 조금 내주는 것처럼 하고 또 받을 거 받고, 그럼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양보하는 대신 네가 애들 양육권을 좀 나한테 줘. 그러면 양육권을 주는 대신 네 조건도 내가 받아들일게. 아니면은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럼 이걸 양보할 테니까 네가 아이들 양육해. 그 대신 양육비를 내가 줄게.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가 애들 키우고 난 양육비도 안 주고 나 좋은 것만 하겠다 그러면 절대 협의 이혼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쟤만 없어지면 된다 싶을 때는 줄 거 다 줘버리고 이혼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이혼만 해줘 이러시는데, 그렇게 이혼하신 분들은 100면 100 다 후회하세요. 야 그때 그렇게 이혼하지 말걸. 근데 이혼을 하시고도 2년 안에는 재산분할권이나 뭐 이런 거를 재요청하실 수 있고 재소송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재산 없이 이혼만 하면 됐다 그랬다가 막 2년 동안 재미있게 살고 그냥 뭐 이혼했기 때문에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셨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돈도 없고 내가 생활력도 없고 애들을 키우기는 힘들거나 아니면 애들이 너무 보고 싶거나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때 가서는 다들 100% 후회를 하시는 거죠. 그때는 재산분할권도 양육권도 재요청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유리한 조건이 뭔지를 최대한으로 쓰시고, 그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를 먼저 해보시고 조금씩 양보해 가시면서 가져오고 주고 이렇게 협의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이혼만 하면 된다, 지금 너무너무 저 인간이 지긋지긋하니까 야 이혼만 해줘 다 줄게 막 이렇게 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조건을 최대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해보고 저쪽에 원하는 조건을 들어보고 조금씩 협의를 해 나가시는 가운데 이혼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